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소위 독립적 헌법기관이란 미명 아래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중앙선관위의 썩어 문드러진 복마전 실태가 연일 폭로되면서 많은 국민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온갖 황당한 계변을 내세워 선관위를 맹목적으로 비호하고 두둔하던 인사들은 입장이 난처해진 반면 사회 전반적인 외면 분위기 속에서도 선관위의 각종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외롭게 투쟁을 이어온 정치인, 법조인, 학자, 전현직 언론인, 사회운동가 등 각계 인사들은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사주간지인 일요서울은 5월 29일 선관위 저격수 황교안의 4.15 부정선거 나홀로 투쟁 재조명되는 까닭이란 제목의 기획기사를 통해 선관위의 공정가치가 무너지면서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줄곧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황교안 전 총리와 대선관위 투쟁전선의 또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요서울 정두현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중앙선관위의 부정 사례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당정과 수사당국이 국가독립기관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도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먼저 헌법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가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졌다. 독립성이라는 헌법상 권력의 이면에 공직세습이라는 카르텔형 비리가 판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거세다. 여기에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한 북한발 해킹 시도를 우려하며 보안 컨설팅을 제의했으나 선관위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국가선거 담당기관의 매너리즘과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처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들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이후 수년간 4.15 부정선거 의혹을 추적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나홀로 투쟁 궤적이 재조명된다. 선관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집요하게 추궁해왔던 부정선거 의혹의 조각 실체라도 드러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헌법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현대판 음서제를 방불케 하는 자녀 특혜 채용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북한의 해킹 시도를 사실상 방기했다고도 볼 수 있는 보안의식 결여까지 명색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구군이 걸린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보안망과 조직기강에 싱크홀이 뚫려 있다는 사실에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정가와 관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외부 감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선관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장막 아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깊어진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요서울 기사는 이어서 줄 의혹에 발뺌하기 바빴던 선관위의 어두운 실체라는 작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선관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결국 공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선관위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자녀 특혜 의혹 대상이 되어온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되어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앞서 논란이 확산하는 와중에도 시종일관 여당의 수사 요구에 문제없다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했던 선관위는 결국 사건이 규명되자 의혹 당사자들을 퇴출시키고 허리를 숙이는 등 망신살을 샀다.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는 이어서 현재까지 드러난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는 총 6건이다. 참고로 이 기사가 나온 뒤에
또 지금 한 5명 정도가 추가로 밝혀져서 5월 30일 현재 벌써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0여 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현재로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요서울 기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 사무총장의 자녀는 광주 남구청에서 구급공무원으로 일하다 경력직으로 지난해 1월 선관위에 들어갔다. 당시 최종 인사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박 사무총장, 즉 아버지였다. 송 사무차장의 자녀는 충남 보령시에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선관위 경력직 공모를 거쳐 8급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는 강화군청 공무원에서 인천 선관위로 이직한 뒤로도 회속 승진에 해외 출장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선관위 신우용 상임위원도 자녀를 사실상 경력직 특채로 입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4건의 해당 특혜 채용 부정 사례에서 친족 채용 시 보고 규정조차 무시된 것은 선관위의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기사는 타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선관위 보안망이 해킹에 뚫리면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정원과 중앙정부의 보안점검 요청을 거부한 선관위의 반응에 숱한 물음표가 달린다라면서 실제로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해킹 시도 훼손은 2020년 25,187건, 2021년 31,887건, 2022년 39,89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중국 등을 경유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시도가 일평균 162만 건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이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인 결과가 벌어질 수 있다며 선관위의 안보의식 결여를 강력 비판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최근 드러난 선관위 행태들을 매개로 북한의 선거인 명부 조작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관위 저격수로도 불리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 전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서울 기사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제목이 황교안, 민경욱 고독한 투쟁 4년, 4.15 부정선거 의혹 새 국면 만나, 이런 소제목하에 일요서울 기사는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정가치가 무너지면서 지난 2020년 총선 이후 줄곧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황 전 총리와 대선관위 투쟁전선의 또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장이 재조명되는 모양새다. 4.15 부정선거는 과거 1960년 3월 15일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에 의해 초유의 부정선거 행위가 이루어진 정부통령 선거를 일컫는 3.15 부정선거에 빗댄 표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이들이 주장하는 4.15 부정선거 의혹은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본투표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점, 고령층 참여율이 높은 사전투표에서 보수정당이 패했다는 점,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대동소이하다는 점,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전산조작, 실물표 바꿔치기 정황 등이 드러난 만큼 개표 조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골자를 이룬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다만 해당 의혹은 당초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났을 당시 우파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제기 확산된 음모론 정도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전면 개성한 황 전 총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 전 의원의 주장도 세간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민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줄곧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를 이끌며 황 전 총리와 함께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지금도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일요서울 기사는 이어서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민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가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앞서 선관위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에 대해 4.15 총선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 공무선거법 위반 및 위계공무 집행방해로 고소했지만 이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면서 선관위가 그동안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을 상대로 고발하고 그 건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그런데 다시 선관위가 법원에다가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재정신청에서도 법원이 선관위 주장을 기각해서 선관위가 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완패한 그 사실, 여러분들에게 권선을TV를 통해 그동안 그 흐름을 상세하게 보도해드렸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 기사의 마지막 두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지난해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 이후 사법부가 부정선거 주장 측 손을 들어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앙선관위의 부정 사례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에서 당정과 수사당국이 국가 독립기관의 기강 확립 차원에서 4.15 부정선거 의혹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개연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선관위의 자녀 취업 특혜, 보안 문제가 4.15 부정선거로 충분히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라며 행안위에서도 선관위 부정행위의 수위가 이 정도라면 부정선거 가능성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서울의 이번 기사는 그동안 많은 외면 속에서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돼 선관위에 대한 투쟁을 꾸준히 이어온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의 그 투쟁을 재평가하고 재조명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한국 제도권 언론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정도의 진전된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요서울 기사가 지니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아 보입니다. 일요서울 기사가 선관위 저격수라고 평가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선관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검찰에 대해 선관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바로 조국의 아빠 찬스 때였다. 선관위 공직자들의 자녀가 아빠 찬스로 선관위에 특혜 채용된 시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가 아빠 찬스로 국민적 지탄을 받던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이었다면서 얼마나 양심이 없는가라고 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망고의 진리다. 특혜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선관위가 그동안 불의를 저지르는데 얼마나 거침이 없었는가. 그들 비리의 정점은 4.15 총선에서의 총체적 불법, 총체적 부정선거라면서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온 국민의 주권을 무도하게 훔쳐갔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비리의 온상으로 타락해버린 선관위에 대해 이제는 선거관리에 굳이 별도 기관이 필요한가 하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다. 행자부에 맡겨도 되니 불법과 불의의 온상 선관위를 없애자는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또 선관위는 권익위가 지난 24일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달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권익위는 26일 실태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선관위는 여전히 답이 없다고 한다면서 그럴 줄 알았다.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처벌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의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것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검찰은 선관위를 신속 철저히 수사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사퇴 의사를 밝힌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선관위 사무처의 1인자와 2인자에 대해 선관위가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면직 처분해서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모든 공무원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공직자 재취업에도 제한을 주지 않을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선관위 누구 마음대로 면직인가 파면하고 처벌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의가 없다. 자기들만의 왕국을 어떻게 자녀들에게까지 세습해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관위 공직자들의 동료들이 자녀들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어 선관위 경력직으로 채용했다. 결국 다른 젊은이들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런데 그런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아무 징계도 없이 면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의원 면직을 하면 연금도 다 받고 공직 재임용도 가능해진다면서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 대표는 그러니 즉각 파면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 처벌하는 것이 답이라면서 공정선거를 위한 노력 대신 저따위 못된 짓만 벌인 철옹성 선관위 이제 무거운 죗값을 받을 때가 됐다면서 아니 지금도 너무 늦었다라고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날카로운 질타는 아마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대부분 수긍할 수 있는 그 질타일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저 선관위 문제를 비판하고 질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의식 있는 인사들의 목소리에 좀 더 빨리 귀를 기울였다면 선관위가 저렇게까지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동안 선관위를 비호하고 두둔했던 사람들의 책임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민경욱 전 의원이 밝힌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이 저지른 10가지 죄악이라는 제목의 비판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다음과 같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1. 세습 고용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집단의 수장이다. 2. 경기도 오산 재검표장에서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투표지를 유효라고 판정했다. 3. 인사청문회에서 150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용을 안 한 자가 바로 대법관인 네가 아니더냐. 4. 사전투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나를 노태학이 경찰, 검찰, 고등법원에 끈질기게 고소, 고발, 재정신청까지 했으나 결국은 모두 기각됐다. 5. 속구리 선거로 낙마한 노정희의 후임으로 김명수의 낙점을 받은 김명수의 술친구다.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선거 무효소송을 계속 미루면서 재검표도 하지 않은 대법관들에 대한 나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고 도장을 찍은 자다. 7.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판결한 역사의 죄인이다. 8. 50억 클럽 회원으로 의심받는 자다. 9. 재검표 때 나온 화살표 투표지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듯 스티커가 붙은 채로 프린트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대답하고 넘긴 자다. 입장을 바꿔서 너라면 그런 투표지 받아들고 투표했겠냐. 10. 선거 무효소송을 180일 안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225조를 어김으로써 부정선거를 영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킨 판례를 남겼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질타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